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배웠던 거 기억 좀 나세요? 자, 두 가지였었는데 하나는 물고기 그림 기억나시죠? 물고기였었고 또 하나는 손이었어요. 손 기억나시죠? 손에는 여러 가지가 모양이 있었고 우리가 손가락도 여러 가지 기억났습니다. 또 하나는 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에 채우는 족쇄나 수갑, 손에 채우는 수갑 따위가 지난번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두 가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단어라는 건 이렇게 쪼개져 있다는 것이죠. 물고기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anti에다가 abortion에다가 nest 이런 거 한번 본 적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단어는 물고기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anti와 abortion과 이렇게 nest인데 abortion의 요 OR자리가 오리엔트에서 나왔다. 그래서 오리엔트처럼 동방, 해가 떠오르는 모습처럼 올라오고 있는 것을 떼어낸다는 것이었죠. 분리시키다. A, B자는 떨어져 나가다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 접두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또 반대를 나타낼 때 우리가 anti-site 할 때 anti를 나타낸 것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때 이 오리엔트를 아는 것처럼 다른 거 하나를 예를 복습을 해보면 스펙이라는 보다라는 우리가 스펙타클 하다라는 거 봤었죠. 기억나세요? 이 단어 앞에다가 프로를 붙였었고 그 다음에 리트로를 붙여봤었고 리트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x를 붙여봤었고 in을 붙여봤었고 이렇게 앞에 붙는 것들을 우리 물고기의 머리와 같은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방향 탐지 역할 정도만 하지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단어에 붙어 있는 것들이니까 물고기의 것들은 염려 마시고 이렇게 계속 단어를 연습해 나가시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앞을 보다 전망하다고 뒤를 보다 회상하다고 그러면 이건 밖을 내다보다 그래서 예측하다라는 뜻이었는데 우리가 요 x에 s가 들어가서 s는 빠지고 expect 이렇게 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inspector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세관에서 검사하는 조사관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spire라는 단어가 있다. 이건 spirit, 숨쉬다, 호흡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자, 이 호흡의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 물고기의 모양을 잘 우리가 연상하시면 물고기가 이렇게 나누어졌듯이 단어는 다 나누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영어 단어를 다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단어도 이 단어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다 제 방향 지시등을 한번 켜볼게요. 여기에 A자를 붙이기도 하고 in자를 붙이기도 하고 또 X자를 붙이기도 하고 펄자를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R자를 붙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숨쉬는 모습이 또 con자를 붙여볼게요. con자. 이것을 우리가 접두어 물고기의 머리 꼭대기 prefix라고 하는데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A자의 방향은 어떤 방향 다른 쪽으로 숨을 쉬다 해서 하나의 방향을 나타내서 to 정도의 쪽이 되겠고 in은 안쪽이라는 방향이니까 안쪽으로 호흡하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 호흡하는 건 열망하다, 갈망하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쓰여 있어요. inspire는 호흡을 불어넣어주다, 영감을 고취시키다, 영감을 안으로 불어넣어주는 것을 뜻하고요. 바깥쪽으로 숨을 쉬다 이러면 밖으로 숨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expiry date, 마감일이라든가 끝났다든가 호흡이 멈춰서 이미 이제 생명이 없어진 상태를 expired 하고 도장을 스탬프를 찍으면 사망 진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expired도 쉽고 perspire는 어때요? perspire는 퍼가 관통을 나타내고 완전히 통과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걸 앞으로 많이 알 수 있어요. 이미 알았던 단어도 많습니다, 여러분. perfect, permanent, perennial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PER자로 많은 단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perspire는 피부 살갗을 뚫고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스웨트의 뜻이에요. 지금 복습 중에 물고기 연습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가. re는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remind, review. 여러분 review 잘 하셨어요?
프리뷰는 예습이고 리뷰는 복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숨을 쉬다, 호흡하다. 그러면 우리가 artificial respiration, AR 장치라고 하면 병원에서 쓰는 인공호흡 장치예요. 사람 숨을 못 쉴 때 숨을 계속해서 집어넣어. breathe in, breathe out 이렇게 브리딩을 해주는 것을 respi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 conspire는 con자가 함께라는 뜻을 많이 나타내요. 우리가 함께 기뻐해요. congratulate, congratulations. 이렇게 con은 함께를 나타낼 때 함께 숨을 쉬는 건 뭐라고 할까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유추해 볼 수 있죠. 한번 미리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숨을 쉬다. 사전에 공모하다라고 써 있으면 플라시죠, 플라트. 음모를, 나쁜 계획을 서로 꾸미다라는 뜻인데 왜 서로 함께 숨을 쉬는 것이 나쁜 쪽으로 쓰였을까요?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여럿이서 모이면 사람을 칭찬하지요. 처음에는 칭찬하지만 나중에 한 사람이 안 왔어요. 미자랑 같이 만났는데 셋이서 만나기로 했는데 둘이 나왔어요. 미자야, 걔 오늘 안 나왔는데 영숙이 걔 지난 달에 보니까 착한 일 많이 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좋게 주고받다가 근데 있잖아. 그러면서 나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 속이 좀 후련해진다는 모양이에요. 모든 conspire, 함께 호흡하다는 말에 공모가 들어가 있는 것은 나쁜 짓을 꾸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여럿이 모이면 좋은 평가보다는 나쁜 평가를 많이 한다는 것이 이제 이 언어에 배어 있는 습성이 되겠습니다. 자, 스펙의 방향을 정했어요. 보다의 방향, 보는 모습을 정했고 숨 쉬는 모습을 정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접두어, 프리픽스, 앞쪽 이라고 합니다. 이 접두어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야 오늘 같은 이제 단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 중에 접두어를 활용한 것이 이런 것이 있다면 기억하십니까? emancipate는 man은 매니큐어에서 나온 손이었어요. 손으로 조종하는 management, 손을 치료하는 manicure, 손으로 만들어내는 manufacture, 손에 잡아서 명확한 manifest 부터 여러 어려운 단어까지 우리가 손을 써봤는데 거기에 이자가 붙었을 때 손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뜻이어서 release라고 했었죠. set free, 해방시켜주다. 자유를 주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truth will make you set you free. 자유케 하리라는 말에 man이라는 말에 이자가 붙은 거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붙잡다라고 해서 이건 좀 어려웠어요. 앞으로 이제 배우시면 돼요. accept 할 때 셉이 씹으로 변해서 손으로 잡고 있다. 어디로? 밖으로 내주다. 분명히 이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패드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발이었어요. 그죠? 패드는 여기다가 IM자를 이렇게 붙여보면요. 잘 보세요. impede에다가 여기다 impediment 이렇게 써볼까요? impediment. 장애라는 어려운 단어인데 barrier, 장벽, hindrance의 뜻이었는데 이거 IM자가 이 가다라는 발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었다? 못 가게 만들었다. IM은 못하다, 못하게 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모든 단어의 앞쪽에 붙어요. 몇 개? 10개밖에 안 돼요. 위쪽, 아래쪽, 합쪽, 분리쪽, 안쪽, 바깥쪽, 그 다음에 반대쪽, 다시쪽 이런 거 정도가 부정, 이런 부정이죠. 이게 반대나 부정을 나타낼 때 anti와 not, in, im 정도가 붙는다는 거죠. 접두어 설명했어요. 자, 마지막 총정리에서 손과 발을 합치는 것 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상식적으로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손과 발을 동시에 치료하는 사람이 있고요. 손으로 사람의 이 중추, 뼈대, 척추를 치료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에 매니큐어의 맨 말고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이로라는 말이 있어요. 알아두세요. 카이로에다가 파디스트, 손이 카이로라는 매니의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고 패드의 변형인 파드가 있는데 여기다가 파디스트라고 쓰시면 카이로파디스트는 요즘 손발을 이렇게 손지압, 발지압, 마사지 같은 거 해주는 그런 특정 어떤 이 치료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에 종사하는 사람을 카이로파디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이지만 선진국들은 손과 발, 몸, 척추, 지압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손으로 척추를 만져서 펴주는 그런 사람을 카이로프랙터라고 그래요. 카이로프랙터. 그래서 카이로파디스트는 손과 발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고, 카이로프랙터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제가 카이로라는 말이 손이라는 것도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카이로에다가 프랙터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자, 손발은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접두어인 물고기도 좀 앞에 안테나를 좀 잘라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단어의 이 중심, 오리엔트라든가 또 뭐 셉트라든가 패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스파이어, 스펙, 단어 안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좀 찾아가 볼 텐데, 그 다음 여러분 우리 그 스토리북카에 나와 있는 다음 페이지가 코드예요. 코드. 이 코드. 코드 앞에 붙은 것들 정도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accord, concord, record, discord, 뭐 causal 정도. 그러면 코드가 뭔지만 알면 되는데, 이 코드는 뭐냐면 heart예요. heart. 이 heart 아시죠? heart. heart는 우리가 여러 차례 뭐 많은 곳에 쓰기도 하고 뭐 표시도 하고 뭐 여러분 이런 표시 많이 하셨죠? 그죠? 여기에 당신의 심장을 뚫어버리겠어. 나의 사랑으로. 그죠? 이 heart를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 코드라고 해요. 이 코드. 우리가 코아라는 말이 있는데, 코아가 어디서 왔냐면, 코아는 뉴코아, 코아, 핵심이라는 말이고, 허브라는 뜻이에요. 허브. 중심, 센터, 중추라는 뜻인데, 그 허브가 코드에서 나온 것이고, 이 코드가 하나가 된 것을 accord라고 그래요. 그럼 이때 AC자는 큰 역할은 하질 않아요. 어떤 마음, 심장, 가슴 깊은 곳, 중추 이런 정도에서 어느 방향이냐 그 정도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코드는 아까처럼 conspire처럼 함께 마음이 같다는 거죠. 가슴이 같은 것이고, 이건 가슴이 같은 쪽으로 어떤 방향이 일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치라고 그래요. 일치하다, 뭐뭐에 같이 가다, 따라가다 이런 뜻이. 아니 일치하다 하면 agree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 보통 agree with, comply with, acquiesce to 이런 단어들이 다 동의를 나타내는 것들인데, 코드를 가지고 동의를 나타낼 수도 있다. 여러분 있잖아요. consent하고 동의어예요. 이게 accede하고 동의어예요. 또 agree, comply 뭐 이런 거하고 동의어거든요. 여기다가 consent, accede에는 to를 쓰는 것이 어법이고 comply에는 with를 쓰는 것이 어법이에요. 이런 어법은 나중에 자연적으로 습득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단어의 기본 메인 아이디어만 선택하시면, 잡아주시면 나중에 저절로 뼈대가 붙으면서 언어는 말은 하게 된다는 거죠. 일단 단어가 중심으로 어휘를 습득해야 거기에 붙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 다음 순번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래머를 차차차차 해나가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는 일단 그 단어를 깊이 인식하는 습관이 먼저 있어야, 단어만 말해도 해석은 되고, 단어만 알아도 해석은 되고, 단어만 말해도 스피킹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휘를 배우는 그 목적은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무슨 느낌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슴이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그죠? 우리가 record라는 말을 기록이라고 쓴 것은요, 이 마음속에 다시 생각나게 하도록, 이게 다시라는 뜻이었으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을 record, 기록한다고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코드가 디스면, 디스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디스코드는. 디스는 떨어져 나가다, 분리하다, 커버를 여는 걸 디스커버라고 하죠. 클로즈, 닫는 걸 디스클로스는 들춰내고 열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디스코드도 마음을 떼어내는 거죠. 서로 마음이 일치가 되는 건 컨코드고, 이걸 일치하면 이건 불일치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단어가 참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좀 특이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써놨는데, 여기에 코디얼이 아니고 보통 발음은 cordial, cordial 이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씩
우리가 잘 혼동스러운 발음 중에 하나가 코드가 들어가고 형용사 형태를 썼는 마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이걸 줄였으면 진심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arm hearted, 그죠? 우리 heart라는 말을 심장이라고 많이 하죠. heart attack, 심장 마비, heartbreak, 상심, 그죠? Sea of Heartbreak, 뭐 이런 이 팝송 제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heart를 우리가 라틴어에서는 코드라고 한다. 거기에 형용사로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걸 cordial. 우리가 편지를 쓰고 마지막 끝에다가 사랑하는 당신의 벗으로부터 이럴 때 sincerely yours 이렇게 쓰기도 하고 cordially yours라고 쓰면 좋습니다. 이게 마음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따라서 이 단어는요, 뭐 friendly라고 봐도 좋아요. friendly나 또는 뭐 아미고가 친구죠. amicable 따위의 진정한 kind, 친절한,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는 깊은 애정이 담긴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cordial. 마음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불화. 보통 일치를 우리가 친구하고 생각이 언니하고 생각이 일치해? Did you see eye to eye with your sister? 이때 이 see eye to eye라는 말도 Did you agree with your sister? 이런 표현보다는요, 좀 구어체에서는 일치라는 표현에 concord나 accord보다 see, 재밌죠, 이런. 언어라는 건 이렇게 펼쳐나가셔야 돼요. see eye to eye. 여기다가 with를 쓰시면 이게 눈에 눈 정도, 눈높이로 서로 생각이 같아? 이런 정도예요. 언니하고 생각이 어때? 같아? 작가하고 어때? 읽어보니까 생각이 같아요? Did you see eye to eye with the writers? 이렇게 쓰면 일치하다는 뜻이에요. 일치를 좀 딱딱하게 쓰면 parity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oncord와 discord, 일치와 불일치는 agree, disagree 정도도 있지만 consent와 dissent도 일치, 불일치가 되고 또 parity와 disparity도 일치, 불일치가 돼요. disparity. 여기에 좀 어려운 단어까지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parity의 파는요, 일치의 파고 disparity는 일치하지 않는다의 not의 파니까 concord와 discord를 알면 parity와 disparity도 같이 알면 좋고 거기에 see eye to eye with도 agree with와 같이 알면 일치하다, 마음의 일치 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이 파는 상식 중에 여러분 있잖아요. 골프에 대해서 잘 아시죠? 골프 상식이에요. 이 파가. 골프의 언더파나 오버파 이런 거 알고 계시잖아요. 언더파라는 건 이렇게 골프가 있으면은 18개 홀이 있잖아요. 골프를 할 때 18개 홀에서 그 선수가 여기서 한 홀에 넣어야 할 타수가 이제 기준이 4번이다. 그런데 4번에 쳐서 한 300m를 넣으려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4번에 넣어야 할 그 기준점을 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등이라고 하죠. 동등. 균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4번에 탁 넣으면 사람들이 박수 쳐요. 기준에 맞는 스탠다드. 아주 프로 선수다. 그런데 더 훌륭한 사람은 4번에 넣어 있는 규칙에 3번을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4번 규칙에서 3번에 넣었으면 마이너스 1, 한 타를 줄인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골프 용어로 bird이라고 그래. birdie. 4번에 넣을 거를 2번에 넣으시잖아요. 2번에 넣으면 2개를 줄인 거죠. 그죠? 이런 걸 eagle이라고 그래. eagle. 독수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에 넣으면 그 주변의 갤러리들이 한 번에 3번에만 넣어도 4번에 넣고 3번에 이런 덮화만 쳐도 막 소리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새들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 birdie. 새를 가지고 썼는데 정말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건 그러면 두 번에 넣어버리면 독수리도 죽나요? 그러면 4번에 넣을 것을 한 번에 넣는 사람이 있어요.
4번에 넣고 한 번에 빵 쳐서 넣어버리면 이건 무려 3타를 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더블 이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알바트로스. 우리나라 사람들 이걸 알바트로스라고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알바트로스는 새의 이름인데요. 하얀 새예요. 알바트로스. 알바가 앨범에서 나온 말이고요. 또 뭐 여러분 계란의 흰자 위를 흰색을 알부민이라고 하는데 그 알바트로스는 길이가 3.8m나 되는 엄청나게 큰 새예요. 이게 뭐 팔 펼쳐도 한 2m도 안 되니까 3.8m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는 엄청나게 큰 흰 새인데 전설적인 새라고 그래서 신촌홍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중국 사람들은 길조라고 해서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유명한 노수부의 이야기라는 코울리지가 쓴 시가 있어요. 영문학사에 보시면 이 영시에 보면 그 시에서 그 노인이 어부인데 이 알바트로스 쏴 죽여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비난해요. 그래서 알바트로스 목에다 걸고 다녀라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가 have an albatross around one's neck 이렇게 써요. 알바트로스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알바트로스. albatross. have an albatross around one's neck 이렇게 써요. one's 목에다가요 이걸 걸고 다닌다 이런 표현이 거기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arity를 알면 골프의 파니까 균등 disparity 불균등. 그래서 우리가 뭐 골프에서 알바트로스라고 누가 말하면 그새 흰새 흰쪽 앨범에서 나온 알바트로스를 목에 덜 걸고 있다는 표현까지도 알면 아주 여러분의 실력이 고급화된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새를 쏴 죽임으로 인해서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꼭 그 사람한테 핑계를 전가하는 거죠. 꼭 그걸 걸고 다니게 만들어서 정치가들이 뭐 약속을 안 지켰다든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면 꼬리표처럼 이게 꼭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치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알바트로스를 목에 걸고 다닌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 어코드와 컨코드, 리코드 이런 코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들의 형태 변화가 심장에서 나왔다가 우리 이제 스토리보카의 3편의 3강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rm, 팔이 나왔어요. 신체 일부를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신체 일부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심장도 있었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기면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배운 손은 이렇게 됐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좀 튼튼한 사람처럼 보여요, 이게? 요 팔을 우리가 arm이라고 하게 됐는데 팔은 왜 무기라는 힘의 뜻으로 쓰였을까요? 사람의 이 가장 신체 일부 중에서 먼저 쓸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곳이 바로 여기였다는 거죠. 여기 근육.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army 붙이면 군대가 됐던 거예요. 팔에서부터. 왜 우리가 그 무기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all arms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모두 무기 드세요 이런 말인데 이걸 경계 태세.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알람이라고 써. 알람 클락 있잖아요. 알람은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경계라는 힘이나 이런 데서 나온 단어가 army가 되겠고 또 여기다 arms race 이렇게 쓰면요 군비 경쟁. 또 armed, 무장된 이런 뜻이야. 무기를 갖춘 힘으로 된 이런 뜻. armed forces 군대 이런 뜻이에요. armed robbery 무장 강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어쨌건 팔이 힘에서 무기나 강한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이런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armor는 뭐냐면 갑옷이라는 뜻이고요. 갑옷. 여기다가 armory라고 이렇게 붙이면 뭐예요? 어떤 창고를 나타내요. 무기고를 병기고라고 하잖아요. armistice는 무기에다가 st라는 어근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이 STI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알아야 돼요. 점점. 이 단어를 휴전이라고 하는데 그냥 휴전이라고 외우는 건 무기가 어떻게 돼 있다 해서 요 정도 힌트만 가져도 좋지만 이걸 알면 나중에 여러 곳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는 뭐다? 서다이다. 그래서 제가 서다를 몇 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기다 스티가 서다이면 뭐 컨자를 아까 붙여봐요. 아까 conspire, congratulation 뭐 이런 것처럼 constitute 이렇게 쓰면요. constitute는 함께 서 있다 뭐 이런 것을 그래서 구성하다라고 이렇게 쓰는데 구성 요소는 또 뭐라고 하냐면요. constituent 이렇게 밑에다가 뭐 이렇게 명사형 어미를 살짝 붙여가지고 이걸 틀어요. 이건 동사로 구성하고 뭐 여러 개를 갖다가 세워놓다. 이렇게 세우는 걸 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이렇게 서 있는 어떤 물질들, 이런 물질을 나타내는 명사 정도 돼요. 중심어는 요거야, 요거. 서 있다라는 뜻을 가진 함께 서 있다, 함께 서 있는 물질. 그래서 성분이라고 해요. 요소라고 해요. 벌써 우리말이 달라졌잖아요. 구성하다라는 말과 성분과 요소는 이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단어의 이 물고기처럼 쪼개져 있는 모습을 분석하지 않는 분들은 전체 통으로 이 단어를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구성하다와 요소라는 말이 달라 보이는 거죠. 우리말 달라 보이는 것처럼. 그러나 영어에서 보면 함께 서다, 같이 서서 뭔가를 이룩하는 구성하다, 갖추다. 이건 갖출 그런 재료나 자료예요, 자료. 그래서 물의 자료는 뭐예요, 여러분? 이 물이 여기 있다. 물을 구성하는 건 뭐지요? 물을 만들어내는 건 뭐예요? 정수기예요? 아니에요. 물을 만들어내는 건 물론 정수기지만 여기 H2O야. 산소 2개, 수소 2개와 산소 하나. 그 과학자들은 이 물을 보면은 여기에 입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의 입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요거 산소 2개와 수소 하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교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물이다. 뭐 이런 것이 함께. 자, 스틸을 하나만 더 써볼게요. 그러면 destitute라고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나중에 이걸 외우시나 지금 뭐 이런 물의 성분을 외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가 어른이 쓰는 용어를 미리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미리 배워서 많이 활용해야 빨리빨리 좋은 생각과 훌륭한 말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destitute라는 가난하다는 뜻이다. poor의 뜻이다. 우리가 맨날 poor를 not rich나 poor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destitute 하면 빈곤한, 가난한. 왜? 내려 서 있는 지위나 신분 상태. 좀 prostitute란 말이 있어요. 기녀나 창녀, 이 거리의 여자,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성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prostitute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문화에서 생각하기에 앞에 나와서 뭔가를 서성이고 이 호객행위를 한다는 뜻에서 앞쪽으로 나와서 서다 뭐 이런 것을 자 하나만 더 써볼게요. 슈퍼를 갖다 붙여볼게요. 여러분 슈퍼마켓 아시잖아요. 위쪽. 슈퍼는 위야. 여기다가 이런 어려운 단어를 붙이면 silious가 거만하다는 뜻이거든요. 거만한. silly가 뭐냐면요. 속눈썹이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만한의 그 모습은요. 속눈썹을 위로 이렇게 치켜뜬다는 뜻이야. 이렇게 있다가 그죠? 그래서 아마 위로 치켜뜨면서 사람을 거만하게 깔아보는 모습 속에서 supercilious, super라는 위쪽과 silly가 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armistice는 뭐다? 무기가 서 있다라는 뜻이니까 결국은 ceasefire, 우리 교재에 ceasefire라고 한번 써놨어요. stop fighting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멈춘다 이런 뜻이 armistice, 무기가 서 있다. 정말 어려운 단어를 원하시면은 갖다가 이제 좀 수준을 계속 높이셔야죠. 계속 초등 영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truce, 그래서 armistice, 무릎 8에서부터 휴전이라는 게 나왔고, 무기가 나왔고, 휴전이 나왔고, 멈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려운 ceasefire가 나왔습니다. truce라는 휴전이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여기 disarm은 이제 arm에다가 dis를 붙인 게 여기잖아요. 그죠? dis를 붙이면 이 arm은 무기고 이건 무기를 떨어뜨리고 discover처럼 커버를 떼어내는 것처럼 분리시키는 곳에 많이 써요. 이 dis는.
그래서 뭐 따로 외우지 않아도 항상 this가 붙어 다니니까 이런 우리 강박관념에서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disarm은 무장을 해제하다, 무기를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군비를 축소하다. South and North Korea have agreed to resume their peace talks concerning disarmament and the problem of dispersed family members. 그런 뉴스 기사가 나왔다고 할 때 concerning disarmament라는 말은 무기 군축이죠. 무기를 감소시키는 것에 관한 평화회담을 재개할 것을 확인했다.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여기 Armada는요. 요 앞에다가 invincible을 붙이시면 좋습니다. invincible. 사전에 보시면 invincible이 붙어 있어요. invincible Spanish Armada. 보통은 아르메이다를 아르마다 해가지고 이렇게 쓰죠. 무적함대라고 써요. 무적함대. 무적함대 아세요? 드레이크라는 위대한 영국을 살린 영국의 구국의 영웅이 드레이크 해적이죠. 엘리자베스 1세가 드레이크를 잡아서 스페인 국왕한테 바치려고 했는데 바치라고 그러고 아니면 스페인 강대국이 와서 아르메이다 무적함대를 가지고 완전 영국을 괴멸시키려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못 살던 16세기죠. 1500년 되니까 못 살던 영국이 해적질이나 해가지고 스페인 보물선을 막 착취하고 하니까 필립 2세가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하찮은 여왕이죠. 여자가 무슨 왕이야 그러면서 해적 잡아서 나한테 올리지 않으면 영국을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했어요. 그냥 부랴부랴 군사를 동원해서 잡아보니까 해적 드레이크를 잡았어요. 잡아보니까 잘생겼거든. 아주 괜찮아요. 말도 잘하고. 뭐 사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에는 야, 이 사람을 활용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드레이크가 일개 해적에서 제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르메이다를 물리친 거지요. 무적함대를. 근데 참 이 무적함대 물리친 그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정말 세계인이 다 좋아하는 그 이야기죠. 마치 우리나라가 이순신 장군이 그 많은 이 토요토미 일본 수군을 물리쳤던 것처럼 해전에 아주 빛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전사에 빛나는 것인데 이 드레이크가 사실은 드레이크의 작전을 보면요 히트앤런이에요. 히트앤런 치고 빠지는 이런 작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1588년에 이 무적함대가 처참하게 파괴됐는데요. 우리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을 펼쳐서 했던 그 전투가 159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우리 함대가 거의 같이 맞먹었다는 건데 그 수법도 참 비슷해요. 정보를 활용했고 또 치고 빠지고 적선에 불을 지른다 적선을 밀어넣고 이 화공을 쓴 것이라든가 포를 개발해가지고 포의 길이 유효 사거리를 이순신 장군도 개발했었잖아요. 드레이크도 그걸 이용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적을 한 포로 사격하고 다가오면 빠지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갈고리로 해가지고 해적들이 올라가서 싸웠던 그런 것이죠. 어쨌건 영국을 구했던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를 가장 무서웠던 아르메이다, 인빈서블, 무찌를 수 없는 아르메이다를 일개 해적이 물리치고 난 다음에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이런 팔과 또 심장 같은 것으로부터 많은 단어들이 파생했으니까 여러분이 손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르고 발을 생각했을 때 족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해하다, 가다, 걸어다니다 생각나고 발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가슴을 생각하면 심장에서 나오는 closure, 마인드가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